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사 김문영입니다. 아, 오늘 뭐 결방 설명이긴 한데 또 아이들 이번에 중간고사 본 것도 이제 또 막 생각하시고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시험 끝나고 기말 개강하기 전에 개강하고도 어제는 한 친구랑 시험 끝나고 한 5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50분 정도 이제 통화를 하고 이번 상담한 친구들이 거의 비슷한 어떤 점수대를 받았는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점수대가 잘 안 나왔으니까 얘가 공부를 좀 빵꾸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고 어디 뭐 해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려고 했는데 한 50분을 얘기하는데 결국 제가 한 말이 대견하다였어요. 애가 제가 이제 지문들을 한 문제씩 다 시험지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본문 변형된 것도 이번에 문제가 꽤 많이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내용 다 알고 공부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선지들 있잖아요. 선지에 모르는 단어들이 싹싹 들어있는데 답 두 개 중에 계속 헷갈리다가 고른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1학년 시험 같은 경우는 진짜 지문 내용을 다 알아도 기본 어휘력이 되게 약하고 독해가 안 된 친구들은 정말 정말 힘들었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케이스가 지금 제가 상담하면서 되게 여러 명이 보이고 있어서 확실히 1학년들이 지금 2학년 선배랑 다르게 좀 기본적인 어휘력과 실력이 없으면 점수 자체가 되게 좀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1학년 그 예비고일 설명에서 말씀드린 게 되게 대치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대치 시험 같은 경우는 대치에서 뭐 유명한데 진성, 경기여고, 뭐 휘문, 뭐 중동 시험 어렵다고 소문난 데는 선생님들이 그냥 나 어렵게 낼게 본문 다 바꿔서 낼게 알아서 읽고 풀어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상위권들은 100점 나와요. 근데 중하위권들은 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점수가 똑같아요. 근데 한대부고가 약간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제가 점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대부고도 약간 대치권의 명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좀 더 힘들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학년 시험은 지금 좀 쉽진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등급 받기 진짜 쉽지 않아요. 되게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잠깐 마우스로 제가 하면서 할게요. 어. 저 그래서 우선은 저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수업은 이제 구문이랑 어법이에요. 근데 구문이라는 수업은 이제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수업이고, 자, 어법을 붙인 이유는 어법 문제를 푸는 이런 수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예비고일, 지금 2학년 되는 친구들이 예비고일 때 들었던 수업 이름이 갈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선 이름으로 했던 그 수업이 있는데 그 갈치에다가 여름방학에 했던 문법 문제를 푸는 문제를 조인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독해 수업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는 독해를 메인으로 다루는 수업은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번 시험을 보면서 지금 뭐 모의고사 독해가 사실 내신에서 필수적인 게 아니다. 다른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학년 시험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2학년 시험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예상 뭐 이런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존 스타일과 그리고 변형된 지문과 어려워진 선지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이 이번 1학년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2학년 시험은 기존의 한대부고 시험이랑 계속 결이 같아요. 본문 변형은 없습니다. 본문 변형은 없어서 지문 내용을 되게 파악을 잘하고 지문의 전반적인 암기와 어법 그리고 영작까지 잘 커버하면 사실 상위권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1학년의 변화된 트렌드가 2학년까지 쫓아 올라갈 건지 아니면 1학년은 이대로 가고 2학년은 또 2학년 스타일대로 계속 유지가 될지 이걸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2학년은 2학년 스타일대로 쭉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첫 시험 될 때까지는 좀 판단이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2학년 시험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실함이 되게 성과가 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한 2등급 아니면 3등급에서 노는 친구들 중에서 진짜 끈덕진 친구들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공부 노하우도 쌓이고 그리고 이제 암기도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보통 커리어 하이 찍는 선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저는 항상 1학년 때 한 2등급 에서 놀던 친구가 항상 2학년 때 전교 1등 했다고 연락 오는 케이스가 매년 있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2학년 때 좀 커리어 하이를 찍는 선배들 이번에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많았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암기 같은 거 꼼꼼히 공부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실수 한두 개를 해버리면 이번에는 좀 되게 안 좋았어요. 어, 잠깐 자랑하자면 이번에 2학년이 100점이 8명인데 제 반에서 8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100점이 1컷이 이제 100점이 8명인데 1등급이 98이었어요. 1컷이 98이었어요. 지금 1학년이랑 이제 조금 등급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한 문제 비싼 거 틀리면 바로 2등급 내려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좀 쉽게 나왔을 때는 조금 등급에 갑자기 실수 한두 개로 확확 갈려버리는 이런 좀 상황이 발생하는 게 2학년 시험이었고요. 1, 2학년이랑 비슷하게는 어법 문항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법 문항은 1학년 지금도 솔직히 되게 중요한데요. 이번에 들으셨죠? 1학년 친구들 집에 와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법 문제 나왔는데 답 4개짜리 나왔잖아요. 이미 2학년 선배들이 두들겨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학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항 수는 이제 시험 때마다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어법 문제로 다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면 당연히 수능과 내신에서 들어가는 이런 어법들 다 내시고요. 그리고 시험 지문 중에서도 특히 되게 길고 어려운 이런 문장들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암기만 해서 이렇게 다 대처가 되지는 않는 시험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문법에 대한 기초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래도 어법에서 변수를 줄일 수 있고요. 기출 유형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지금 보시는데 왼쪽에 있는 게 올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2번 중간고사인데 왼쪽 두 개가 답이 4개짜리였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 기말 모두 다 답이 4개짜리가 있었고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한 언니들은 그래도 또 꽤 많이 맞춥니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에서 어법 모두 고르시오가 이렇게 변수로 계속 나오고 있고 좀 어려운 경우에는 문장 전체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도 1학년 시험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 좀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객관식만 나오잖아요. 2학년은 계속 이제 서술형 단답형 나왔고요. 그 중에서 문법 고치는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작도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문법 서술형에서 이렇게 부분 점수라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한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학 수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등급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내가 내신 1등급 나오고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친구가요. 뭐 방학 때 영어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어 듣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 3등급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좀 타겟을 맞춰서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저는 체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장을 읽는 데 있어서 그냥 계속 어렸을 때 다녔던 뭐 영유적인 감각 혹은 외국에 살았다면 원서를 읽었다면 그때 읽었던 감각으로만 푸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바닥 드러날 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이런 친구들한테 체계를 잡는 이런 수업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한테 연락 온 친구가 3모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 100점 맞고 6월 모의고사 93점 맞았거든요. 근데 내신은 2등급, 뭐 3등급, 2등급, 뭐 거의 2등급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되게 잘 나오는데 내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한대부고에 되게 많은데 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내신에 조금 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특히 문법 오류, 모두 고르시오 문제, 항상 변수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손을 대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한 것처럼 제가 어떤 챕터를 정해서요. 내신 때 필요한 어법들 순서대로 이렇게 챕터별로 개념 설명하고 체화시키는 문제들 풀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수가 막 400개가 넘어가잖아요. 이번 방학 때는 이렇게 많이 시키진 않을 거예요.
단순 반복은 조금 줄이고요. 대신 다른 독해 쪽인 부분에 조금 숙제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숙제량은 조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배우고 그리고 간단한 체화 문제 푸는 걸로 구성을 하고요. 배운 문법을 당연히 독해에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 그 예비고일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수업 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인원이 많지 않으면 우선 제가 옆에 돌아다니면서 다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기에서 이 해석 부분은 어디 있어? 이건 왜 이렇게 썼어? 아니면 실수한 부분은 어디가 빵꾸 났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주는 수업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많으면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때 제가 옆에서 막 뭐 3, 40명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원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조교를 더 고용할 겁니다. 아마 선배들을 고용해서 그 파트를 나눠서 파트별로 선배들이 돌아다니면서 첨삭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해석하는 걸 옆에서 누군가 봐주고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 하나를 해석해도 정확하게 내가 배운 걸 활용해서 문장을 보는 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쉬운 문장부터 어려운 문장까지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거는 매 수업당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문장들을 방학 때 문장들과 다르게 구성을 해서 수업 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숙제까지 써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도 풀 겁니다. 뭐 학년 상관없이 한대보고 기출문제는 계속 풀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작년, 뭐 재작년 제가 기출문제 데이터 갖고 있는 것들을 자료를 구성을 해서 문법 문제에서 직접 풀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연습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연습할 수 있게 할 거고 기출만 풀면 사실 좀 부족해요. 문항 수도. 그래서 제가 또 문제 변형해서 다 만들 겁니다. 여름방학 때 혹시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문제 제가 다 만들고요. 선지가 지금 5개면 답이 1개부터 4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가 5개가 아니라 6개, 7개, 8개 넘어가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푸는 문법 문제보다 훨씬 어렵게 낼 거고요. 이런 걸 매 시간 실제 모의고사처럼 풀게 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문법 문제로 두들겨 맞는구나라는 느낌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맞으면 아이들이요, 굳은 살이 생깁니다. 이제 선지 중에 이 정도의 방학 동안 이런 문제를 계속 풀면 선지 중에 한 3, 4개 정도는 그냥 보는 순간 이거 뭐 물어보는 거네. 어디부터 봐야겠네. 이런 것들이 바로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아이들이 문법 문제를 풀면서 눈치가 생기도록 하는 거, 이게 저는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훈련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말씀드릴 건데 단어가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지금 1학년 아이들 예문 문제고요. 이 오른쪽이 지금 그 2학년 단어 문제예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2학년은 다 영영풀이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장이 저는 제 생각에 그대로 올라가긴 할 것 같거든요. 학교쌤이 지금 이 단어장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도 풀려보고 공부시켜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단어량이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예문, 파생어, 유의어까지 다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아마 얘를 끌고 올라가실 것 같은데, 우선은 영영풀이가 나온다면 뭐 저 입장에선 대비는 해놓긴 할 텐데, 우선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문이랑 파생어 같은 거, 뜻 같은 거 위주로 공부를 좀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단어장 유형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독해는 어떻게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독해는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양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숙제를 할 걸 말씀드리면 단어장 데이 6개분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 시간에 다루는 리뷰 문제 그리고 문장 해석 숙제 있습니다. 엄청 많진 않을 거예요. 근데 독해 숙제를 매주 2회씩 모의고사 실무 풀어오도록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제 2개 중에 최소 1회는 풀어오도록 할 거고요. 난이도는 고2 기출이랑 아이들 어차피 고2 기출 풀어야 되니까 고2 기출이랑 고3 난이도 모의고사 1회씩 준비를 할 겁니다. 2개 다 풀어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이렇게 또 숙제를 주면 똑똑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으로 그 문제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에 출제된 건지 확인해서 답지 따는 거 1도 아니잖아요. EBS 다 있는데. 그래서 여기 숙제에는 사설이랑 아이들이 답 구할 수 없는 모의고사들까지 넣어서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점수. 그래서
우선은 수업 때는 문법과 문장을 해석하는 디테일에 집중한다면 부족한 양은 숙제로 모의고사를 매주 2개씩 풀어오는 걸로 채운다면 저는 되게 빠르게 실력 향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매주 당연히 어휘시험과 복습 퀴즈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학 동안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문법 개념을 배웠다가 아니라 문제 시험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걸 만드는 거고요. 문장 체계가 안 잡힌 친구들은 적어도 문장을 읽을 때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2학년 돼서도 계속 성적 올라갈 수 있고 1학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방학 동안 아이 맡겨주시면 진짜 꼼꼼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복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